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RFA 뉴스팟 진기자 진민재입니다. 오늘도 한국서 이 워싱턴을 방문하신 손님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매번 북한에 관련한 소식만 냅다 전해드리는 것보다는 좀 이분저분 살아온 얘기를 들으면서 누군가의 삶의 단편에 좀 함께 젖어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굉장한 시선 환기가 되겠다 싶어서 모셨습니다. 그 전에 인사 올릴 분 있죠? 네, 안녕하세요. 조진우입니다. 시간이 지체되기 전에 우리 뉴스팟을 빛내러 와주신 아주 멀리서 오셨습니다. 우리 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반짝반짝. 지성호 한국 이북 5도 위원회 한경북도지사 나와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향이 함경북도 회령시 학포탄강 출신의 탈북민이고요. 2006년도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왔고 지금은 대한민국 함경북도 도지사로 임명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2006년에 오셨군요. 몇 월에 오셨어요? 2006년 아마 7월에 이제 왔고요. 2006년에 자유를 찾으셨네요. 네. 저는 2006년에 결혼을 하면서 자유를 잃었습니다. 네, 어쨌든 2006년 동기긴 하네요. 네. 탈북민으로서 이렇게 도지사 자리까지 오르신 지사님 보니까 지지하는 마음이 저희가 또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 아무튼 이번에 미국 방문 중에 일정이 굉장히 바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지입니다. 네. 지지사님 지지합니다. 지지하는 지지사님. 아유, 지지하는 네. 지지사님. 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뉴스팟 청취자 여러분과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무엇보다 함경북도지사, 도지사 예. 굉장한 자리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 도지사님이 북한에서 사실 조금 뗄 수 없는 꼬리표가 하나 있잖아요. 예, 꽃제비라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면에서 도지사라는 자리에 앉고 보니까 좀 어떠세요? 참 이제 대한민국의 위대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꼬리표가 꽃제비, 북한의 음식물을 이제 길거리에서 주워 먹는 이제 거지 아이를 일컬는 이야기인데 그 꽃제비 불러서 저는 또 갖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장애인이라는 북한에서는 네. 불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또 뭐 정말 돌을 던지면 돌을 맞고 놀려주면 놀림을 당하고 이제 인간 이하의 취급을 이제 받던 저인데 제가 정말 그 자유를 향한 그 여정을 시작해서 그 여정이 성공의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함경북도 도지사인데요. 북한 주민들에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가 북한의 함경북도 도당 책임비서라고 있어요. 와우. 그 급이 함경북도 도지사인 것입니다. 예.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들도 우리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고 북한의 영토도 우리 영토이고 더 나아가서 북한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곳에서 가서 일할 수 있는 함경북도 도지사 또 시장, 군수, 읍, 면, 동장 모두를 이제 준비해 놓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일이 통일을 이어도 이제 북한 주민들이 정말 바로 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그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번에 지성호가 함경북도 도지사로 임명받았다는 네. 것이죠. 한 번 더 박수. 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통일이 되면 오. 바로 도지사 가셔서 네, 그 북한 주민들도 지금도 이제 도지사이고요. 네, 그렇죠. 함께 일하는 이제 직원들도 있고 또 통일에 대한 우리 고향에 가서 어떻게 더 발전시킬까 하는 맞습니다. 연구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지금 네.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통일인이시자 북한 주민들의 희망이시네요. 네, 지금 취임한 지 한 달 정도 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 좀 하셨는지 설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도지사로 대통령님의 임명을 받기 전에 네.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이제 했죠. 네. 임기가 4년이었습니다. 네. 정말로 많은 일을 했고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이 너무 이제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도 저의 그 삶을 보면서 자유 대한민국이 어떤 곳인가를 더 알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꽃제비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이잖아요. 네. 저 왼쪽 다리와 왼쪽 팔이 화물열차에서 절단돼서 팔다리가 없이 자유를 찾아 넘어와서 그리고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놀라운 일인데 지금 이제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진 겁니다. 아. 더 많아졌는데 네.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온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분들이 앞으로 통일이 됐을 때 북한 고향을 새롭게 만들 리더들 또 내지는 정말 일할 수 있는 그 자원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네. 그런 이제 임무도 갖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고 네. 지금 현재는 전국에 있는 탈북민들과 함께 사업들을 함께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가장 가깝게는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네. 우리 탈북민들 전국에 있는 한 120명의 탈북민들이 우리 이북 오도위원회 모여가지고 1세대 넘어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6.25 전쟁 예. 이전에 6.25 전쟁 당시 내려오신 분들 50여 분을 모시고 함께 이제 북한의 인조고기밥도 또 북한의 두밥도 이제 만들어서 북한 순대도 함께 이제 나누면서 먹고 그 속도전, 행복해지는, 속도전. 예, 속도전 떡도 이제 먹고 그런 이제 시간을 이제 가지고 그러니까 뭐 앞으로가 굉장히 이제 기대되는데 정말 북한 주민들이 하루 빨리라도 자유를 살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쌀밥에 국을 먹는 내일부터라도 저는 함경북도지사로 일을 시작한다면 네. 식량 배급을 다 줄 수 있어요. 쌀밥을 못 시게 100미러나 식량 배급을 다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듣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아주 반가워할 소식이네요. 환경보호민들이여 일어나라. 네. 그러니까 굉장히 또 중요하고 훌륭한 일 하고 계시는데 근데 도지사가 되시기 전까지는 이 한국에서 정착하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숨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람이 자유를 이루면 모든 것을 이룬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제가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두 분이 계속 이제 자유 하는데 네. 사실 북한 주민들께는 굉장히 낯선 그냥 막연한 즐거움, 희망 막 이런 바람일 거예요. 네. 어떤 자유를 좀 구체적으로 몇 개, 한 두세 개만. 그러니까 뭐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만들어진 원초적인 그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이 자유민주주의고요. 그걸 할 수 없게 이제 억제는 것이 독재 권위주의 정권인데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고 싶으면 해외여행 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가 살고 싶으면 다른 나라가 살면 되는 거잖아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으면 되는 거고. 네네. 그리고 일하고 싶은 것에 자기 직업에 맞게끔 일하고 너는 여기 가야 돼 너는 저기 가야 돼가 아니라 내 머리가 똑똑하면 높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기술이 있으면 기술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이제 자유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네. 북한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를 누가 이거 보지만 그렇죠. 한다고 안 보시나요? 여기서는 이제 골라서 보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뭐 이제 한국 드라마뿐만 아니라 뭐 미국 영화 드라마 뭐 전 세계 영화 여기서 골라볼 수 있는 어찌 보면 그 자유가 뭐냐면요 모든 세상이 나한테 맞춰졌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정권은 모든 국민이 수령에게 노예가 된다이지만 자유는 모든 세상이 나를 맞춰서 돌아간다. 가슴 터지겠네 우리 북한 주민들 들으시면 지금. 맞습니다. 예. 그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는데도 큰 도움이 되셨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어렵지 않았던 건 아니죠. 네. 그 처음에 이제 와가지고 돈이 제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진짜 가난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가난이 정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가난이 정도가 쌀밥에 김치에다가 돼지고기를 사서 김치하고 돼지고기를 볶아서 쌀밥에 물을 말아 먹는 이 정도가 그 대한민국의 제일 가난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서 쌀밥을 먹지 못해 탈북했잖아요. 네. 이게 차원이 이제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작을 이제 가지면서 정말 난 그럼에도 감사했어요. 저는 팔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에 성공했다는 것이 감사했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오늘의 발전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다면 노력이 그렇게 만들었을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발전할 때 벽돌 한 장을 올려놓은 게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무임승차라고도 이야기하는 한국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짜로 그 사회에서 이제 살게 된다는 것이 미안함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나는 장애를 갖고 있지만 반드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세금을 내서 이제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착을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정착을 하는 과정에 대학 공부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대학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북한에서 중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꽃제비를 했으니까 공부를 한 게 있어야 대학 가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또 공부를 해가지고 또 대한민국은 다 컴퓨터로 해요. 지금 북한도 뭐 컴퓨터를 사용하겠지만 2006년도에 와가지고 한 손으로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대학교에 붙었어요. 동국대학교 법대에 이제 붙어가지고 법대. 그 어렵다는 대단하십니다, 법대 이제 진짜. 박수 한번 더 해야겠다.
동시로 박수. 와 저기 스튜디오 밖에서도 지금 그는 뭐 함성이 들립니다. 지금 사실 우리 지도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희 행정관님하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네. 얼마나 많은 일들을 미국에서 이렇게 열을 할 일을 한 3일 안에 다 하셨대요. 네. 그래서 지금 도지사님은 이렇게 웃고 계시지만 네. 지금 밖에 계신 두 분은 지금 다크서클이 막 이렇게 눈아래가 막 시커멓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워낙 하시는 일이 많으시니까. 아니 저분들 이제 함께 일하는 분들 다 행복하게 해요. 우리가 조금 더 힘들면 조금 더 힘들게 하면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숨쉴 수 있는 날이 1초라도 더 빨리 오니까 맞죠? 오 박수 주셨어 박수 주셨어. 정말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또 탈북민 구출하는 활동도 네. 하셨잖아요. 네. 사실은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네, 네. 그렇죠. 말이 다르고 뭐 이제 억양이 다르고 맞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에서도 지금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경제도 네. 발전하고 모든 것이 발전하고 따라가기도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들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 언젠가는 북한으로 돌아갈 텐데 북한에 있는 저희 고향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네. 그 질문이 뭐냐면요. 우리가 굶어 죽어갈 때 우리가 김정은에게 김정일에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서 고통을 받을 때 너는 대한민국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뭐 했냐고 묻는다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할까? 물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완전 새 정장, 북한으로 보면 양복, 예? 네. 양복에 와이셔츠에 넥타이에 새 옷들도 많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정말 이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들 앞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항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 공부 따라가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네. 아, 그렇죠. 법학을 공부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 북한 인권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네.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구출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금방 넘어온 탈북민들을 구출해가지고 신의주 앞으로 뭐 어디 단동 쪽으로 해서 넘어오는 친구들 가족 단위로 이제 그게 이제 중국에서 받아가지고 제3국을 걸쳐가지고 대한민국까지 데려오고 네. 한 명 두 명 구출한 게 한 500여 명을 구출한 거죠. 와. 박수 다 500번 못 치겠어요. 마음으로는 500번 넘게 쳤습니다. 아, 예.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네. 사람이 이제 그 목숨을 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사람이 살자고 태어났고 살자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싶어서 이제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자유이냐 죽음이냐 정말 두 길 중에 이제 그 택하는 그 길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자유를 택했을 때는 정말 반드시 살고 싶은 그 의지와 그 간절함과 그 기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인간으로서 의미 있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다 들어보면은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통일 독트린과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한국 정권이 탈북민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이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좀 이 효과가 탈북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이 많이 미칠 거라고 좀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통일 독트린을 말씀하실 때 네. 가장 중요하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인민, 북한 주민,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이제 와닿는 이제 말씀이고 이 북한의 이제 소문은 뭐 우리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서도 들어가겠지만 다 이제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고 북한에서 나와 있는 해외 파견 외교관들이 알게 되고 파견된 노동자들이 알게 되고 소문이 이제 다 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들도 함께 살 수 있는 그 자유, 네.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살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네. 탈북자들이 엄청 울었어요. 그 말씀 들으면 울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게 네. 그만큼이나 생과 사를 이제 넘나드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내 목숨이 내 상황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오려고 하는 탈북민들이라든가 또 북한에 있는 주민들의 상황을 이제 깨닫고 네. 정말 이제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기뻐하는 거죠.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시면 정착하실 때 또 지원해야 되는 문제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대폭 늘리고 있고요. 네. 통일부에서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폭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넘어온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 네.
탈북 여성이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 중국에서 살면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도 정말 우리 탈북민들처럼 대학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국가가 지원해주겠다는 네. 아주 이제 그런 이제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제도들이 이제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힘든 과정에 탈북하고 있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다면 나는 이제 반드시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가가지고 그 정말 고향을 새로 살리는 그 프로그램에 그 벅찬 일에 나도 이제 참여하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희망을 가지실 것 같아요, 정말. 말씀하시는 한 네. 말씀 한 말씀에 다 함축적으로 보면요. 자유도 들어있고 인권도 들어있고 희망도 들어있고 굉장히 그냥 희망이 퐁퐁퐁퐁 아주 샘솟는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하자면 이제 미국 오셨잖아요. 예. 미국에서 이제 일정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압축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느낌이 어떠세요? 이제 곧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실 텐데. 참 저는 이번 출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뜻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온 것은 대한민국 함경북도 도지사의 자격으로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북한 주민들이 듣기에는 함경북도 도당 책임비서의 자격을 미국에서 인정해줬다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여기 와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이제 마련돼 있고.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미국의 뭐 상원 의원님도 만나고 여러 이제 강연 활동도 하고 이곳이 미국에 살고 있는 교민들 중에 1세대 북한에서 나오셨던 그 분들도 이제 만나 뵙고 이런 이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아주 이제 뜻깊고 이제 보람 찹니다. 정말 이제 그 희망이 이제 보이는 것이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이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 DC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의 수도하고 우리 함경북도하고 형제 결연을 맺고 싶은 거예요. 오. 형제 결연을, 네, 결연을 이제 맺어가지고 결연 아주 결연스럽게 결연스럽게 아주. 맺어가지고 북한에 지금 저희 함경북도에 네. 라진선봉항도 있잖아요. 네네. 우리 함경북도에 칠보산도 있고 와. 네. 청진항도 있고 청진항. 네? 길주 뭐 이제 많습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백두산 근처도 있고 뭐 두만강도 있고 뭐 개발해야 될 것도 엄청 많고 네네. 네.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그 우리 함경북도에는 정치범 수용소도 2개가 있죠. 네, 16호 그렇죠. 정치범 수용소, 25호 정치범 수용소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루빨리 무너지고 그곳에 정말 박물관이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얼마나 악랄하고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고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 것이 공산 정권인가를 보일 수 있는 그 박물관을 만드는 일에 함께 이제 힘을 모아서 또 연구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결과를 만들고 해서 빨리 이제 제가 진짜 함경북도 도지사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함께 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밀심이다. 저희가 그냥 안 보내드리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냥 안 보내드립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어이구야, 이 다섯 가지. 네, 일명 지성호 도지사에게 묻는 증문즉답. 자, 제가 먼저 갈게요. 태용호 사무처장 자리가 높은지, 우리 함경북도 도지사 자리가 높은지. 도지사 자리가 높습니다. 오, 저에게는 300만 이제 북한 함경북도 국민들이 있습니다. 오, 가주세요. 네. 혹시 그 자리에 임명되시기 전에 꿈꾸신 게 있었나요? 그 전에 이제 꿈꿨던 것은 뭐 그냥 국가를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냥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마음가짐이 이제 바로 서면 또 그런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도지사님께서 굉장히 겸손하셔가지고 답변도 겸손하게 해주신데요. 용꿈, 개꿈, 황공꿈 많습니다.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영꿈이 제일 좋겠죠. 그럴 수 있다. 야, 역시 도지사 자리는 꿈도 만들어냅니다. 네, 아주 짧게 복권 1등 당첨 그리고 도지사직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도지사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만약 다시 북한으로 간다면 북한으로 간다면 투사로 죽겠습니다. 와. 정말 이 한 말씀으로 정말 많은 걸- 증문즉답 네. 같은데요. 마지막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지금 당장 통화가 돼요. 뭐라고? 딱 한마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라.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한국으로부터 미국의 수도인 이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미 정치권 인사 그리고 또 우리 이산가족분들도 만나셨죠. 예, 주류사회에 북한 문제를 알리고 또 이산가족들의 현안을 또 헤아려 주시고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신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조지우 기자 어떠셨어요? 네, 저 오늘 출연하는 기자였지만 굉장히 그걸 벗어나서 청취자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동이었습니다. 감동받으 지금 예. 눈물 글썽글썽해. 그리고 오늘 박수 제일 많이 쳤습니다. 정말. 제가 한번 마지막 쳐드릴게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곳이 어떻더라도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2006년도에 팔과 다리를 이제 없는 정말 불구자의 몸이지만 정말 자유를 또 도전했고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탈북하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꿈을 꾸고 도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도전은 지성호와 함께 함경북도 주민들이 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온다를 이제 믿고 함께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북한에 가면 내일부터 쌀밥을 배불리 먹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 큰 울림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과거는 있고 또 그 과거 안에서 아픔이나 상처는 하나쯤 모두 존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또 이 삶 안에서 아름답게 승화시키느냐 하는 거는 또 개개인의 몫이죠. 우리 지사님 앞으로 활동을 크게 지지하면서 오늘 뉴스팟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도지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진우 기자도 함께 해주셔서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도 이 두 분과 함께 물러가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변함없이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RFA 뉴스쇼 뉴스팟